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R을 처음 배우실 텐데 R을 처음 배우는 기초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습을 하기 이전에 R의 어떤 건지, 즉 프로그래밍 R이라는 게 우리 신텍스 툴이라고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프로그래밍을 전혀 배워보지 못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요. 우리가 컴퓨터 공학과라든가 그 다음에 전산학과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배웁니다.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도구를 만드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원칙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R 스튜디오도 R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신텍스 언어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신텍스 언어들에 대한 기본 배경은 전부 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 신텍스 툴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변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배워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 변수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변수들에는 어떤 값들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값들이 이 데이터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이 데이터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 형태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숫자로 이루어진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문자가 있겠죠. 남자, 여자 여러분들이 쓰는 그러한 캐릭터형 문자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날짜 형태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번 학기에 배우는 R 기본 원리에 배울 때는 그런 복잡한 것까지는 배우지가 않고요. 숫자 형태와 문자 형태로만 되어 있는 데이터 형태를 우리가 배워볼 거고요. 자, 이런 숫자와 문자들이 데이터가 변수에 여러 개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한꺼번에 많이 그 데이터를 모아놓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쓰는 데이터 구조가 있는데 벡터, 행렬, 리스트, 데이터 프레임 또는 팁을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개념들에 대해서 일반 기본적으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우는 요 벡터, 행렬, 리스트, 데이터 프레임, 팁은 기본적으로 R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를 얘기를 하고요. 우리 파이썬이나 이런 데서는 좀 데이터 형태가 좀 틀립니다. 프로그램마다 이 데이터 형태를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또 어떤 데이터 형태가 있는지 데이터 구조가 있는지가 배울 때 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는 건데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다 기본 원칙적으로 앞에 있는 이거는 다 배우게 됩니다. 이걸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R도 그렇고 R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C라든가 Java라든가 공대에서 배우는 프로그래밍들도 결국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도 R에서도 변수를 어떻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처음에는 변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변수가 어떤 거고 데이터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산자가 필요하겠죠.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찾아내거나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연산자라고 하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제어문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해주고 A, B라는 두 가지가 있으면 이거를 이용해서 A를 할지 B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죠. 그럴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맞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고, 틀리면 틀렸습니다 라고 못 들어가게 해야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또 반복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1부터 100번 어떤 데이터를 100번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하나씩 하는 거는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동시에 1번부터 100번 해줘요.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반복문이라고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쓰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안 배울 겁니다. 자, 여기서는 안 배우고 우리가 R 스튜디오나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R 스튜디오, R이나 또는 파이썬을 할 때 제어문, 반복문, 함수까지 넘어가는 거는 좀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데이터를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는 거의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가끔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배우지 않도록 하고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이 앞부분만 배우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입니다. 자, 변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값들을 계산을 했는데 이 값을 저장했다가 또 다음번에 사용을 하고 싶어요. 데이터 분석할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불러 갖고 와서 R에서 갖고 있다가 그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변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데이터 분석하면 전부 다 변수를 선언을 해서, 즉 어떤 값을 저장을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할 텐데요. 여기서 보면 변수명을 우리가 선언을 할 때 이렇게 해줍니다. 만약에 변수라는 것은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박스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이거를 변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값을 이제 넣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박스에다가 이름을 붙여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다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트1이라는 이 박스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이름은 아무렇게나 붙여줘도 되는데 변수명을 붙일 때는 이런 규칙이 있어요. 어떤 특수기호가 제일 앞에 들어오면 안 되고요. 주로 첫 문자를 영어로 시작을 해서 씁니다. 앞에 숫자가 1 이렇게 들어오면 또 안 돼요. 숫자가 들어오면 안 되고 항상 영문자로 해서 뒤에는 숫자가 들어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값을 저장을 해서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할 텐데 어떤 값들을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변수라고 하고요. 이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변수에 이름을 하나 붙여를 줘야지만 우리가 다음에 이 변수를 호출해서 여기 있는 값을 꺼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를 변수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명을 선언을 해주면 변수가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에 어떤 값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번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1번이 요 안으로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1번이라는 값을 만들어서 변수에다가 일단 저장해 놓으세요 라고 하는 게 이런 규칙을 가져요. 대부분의 변수 프로그램들은 변수명에다가 값을 equal을 씁니다. equal, 는을 쓰는데 R에서는 특이하게 equal보다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왜 이렇게 쓰냐면 우리가 R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이 R을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좀 더 쉽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는이라는 기호가 뒤에 가면 산술 연산자랑 이런 거랑 연산자랑 비슷하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는 초보자들은 이 는이 산술 연산자인지 변수명에다 값을 넣는 건지 처음에는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초보자들이. 그래서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 값을 여기다가 변수에 넣으세요 라고 아예 딱 모양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물론 는을 써도 입력은 됩니다. 는을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넣어도 되는데 R을 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화살표를 거의 쓰게 됩니다. 그래서 R 프로그래밍을 보면 전부 다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어요. 화살표는 꺽쇠 표시에다가 마이너스 표시를 붙여서 이렇게 화살표를 쓰게 됩니다. 얘랑 두 개를 활용해서 화살표를 쓰게 됩니다. 다만 띄어쓰기 없어요. 가끔 보면 이렇게 가지고 한 칸 띄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스페이스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보면 이거를 초보자들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페이스 여기다가 한 칸 띄고 하는 경우 무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에러가 막 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화살표는 항상 붙여서 띄어쓰기 아니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거에서 실수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변수명인데 이 값을 이렇게 변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을 이렇게 2로 집어넣으면 어떤 사람들은 1이 있고 1 안에다가 2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변수는 무조건 값을 하나만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 주냐? 1에서 값이 2가 들어가면 지금 이 값이 1이 없어지고 2가 그 안에 대체를 하게 됩니다. 자, 되셨죠? 초보자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1도 있고요. 그 안에 2도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3도 저장하고 이런 개념인데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변수는 내가 집어넣는 변수 하나만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1 해서 2로 이렇게 값을 또 집어넣게 되면 기존 변수는 없어집니다. 자, 뭐라고요? 기존 변수는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변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제 데이터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데이터형은 기본 형태로 문자형이 있습니다. 또는 숫자형이 있습니다. 숫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는 1.1, 1.2, 1.3 소수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표시를 이렇게 숫자형은 더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형은 들어가는데 숫자는 어떻게 돼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다 할 수가 있죠. 숫자는. 자, 그런데 문자형이 있습니다. 이 문자형은 캐릭터 형태 남자, 여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자형은 특별하게 뭐가 들어가냐면 문자열 앞뒤로 이렇게 쿼테이션이 들어갑니다. 따옴표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쌍따옴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두 개 다 사용합니다. 하나를 쓰는 싱글 쿼테이션도 사용하고요. 더블 쿼테이션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 형태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더블 쿼테이션 또는 싱글 쿼테이션으로 앞뒤로 이렇게 다 적어줘야 됩니다. 남자고요. 그러면 컴마, 또 여자면 여자 컴마, 또 컴마 이렇게 값들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울형이라 그래서 true, false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참인지 거짓인지도 저장하는 게 있는데 요거보다는 우리 숫자형 문자 형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런 값들이 없을 때 null이라는 값이 나오는 게 있어요. null. 이 값은 값이 없다라는 의미고요. NA는 결측치다. 값이 빠져있다. 이런 건데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해야 되고 type of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뒤에 가서 실습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래 변수는 어떤 하나의 값만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값이 두 번째 들어오면 없어지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여러 개의 값들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수는 하나만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변수 하나만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R이나 파이썬이나 이런 쪽에서는 데이터들을 여러 개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를 했는데 이 변수에다가 값을 동시에 여러 개를 입력합니다. 자, 그런데 단 1번 다음에 2번을 넣게 되면 1번이 없어지고 2번이 대체합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주냐면 동시에 집어넣습니다. 동시에.
만약에 1번이 있으면 이렇게 1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렇게 값들을 묶어서 집어넣어 줘야지만 이 값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6번 들어가면 이렇게 6번이 들어가면 기존 값이 없어지고 이게 6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변수를 하나든 아니면 여러 개든 어떻게 줘야 돼요? 동시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동시에 집어넣을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벡터 형태입니다. 벡터 형태는 한 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게 행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열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한 행은 데이터로 치면 한 사람의 데이터 여러 건수죠. 만약에 홍길동이 남자면서 키가 67cm면서 167이면서 이렇게 행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열이면 남자, 성별, 그러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행으로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벡터라고 부르고요. 이 벡터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서는 아래서는 C라고 앞뒤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C 이렇게 해주고요.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요 안에 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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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마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가 문자 형태면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우리가 코드 실습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C가 들어간데 이 C는 소문자입니다. 대문자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데이터가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인덱스라 그래서 왜냐면 이게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요거에 앞에 num이라고 붙는 거는 얘가 num이라는 변수명입니다. num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준 겁니다. num에 있는 num이라는 변수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 num이라는 변수에 있는 두 번째 데이터,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호출해 갖고 올 때 동시에 num 이렇게 하면 이 5개 변수를 다 갖고 오고요. 여기다가 꺽쇠해서 num 1번 하면 첫 번째 1번만 이 값을 호출해서 갖고 오게 된다. 이런 겁니다. 나중에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벡터가 있고요. 행렬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값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원래 변수는 값이 하나만 들어가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고 한 줄로 들어가면 우리가 벡터라고 부르고요. 자, 행과 열로 해서 이렇게 행과 열로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걸 우리가 행렬이라고 합니다. 행렬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행과 열로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엑셀에서 보면 엑셀 한 시트 하나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행렬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 묶어 있고 그 다음 것도 묶어 있고 그 다음 것 묶어 있고,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벡터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도 있고 행렬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도 있고 또는 배열 형태로 이용해서 분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돼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는 값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 형태면 숫자만 들어와야 돼요. 즉 행렬이든 배열이든 리스트든 다 숫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문자 형태가 들어오면은 이제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데이터 프레임은 요 안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문자와 숫자를 한 행씩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행렬이라든가 이런 값들은 실제로 데이터 분석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하지가 않고요. 주로 기계학습 이런 데 데이터를 계산할 때 주로 쓰고요. 우리가 쓰는 통계 방법 또는 데이터 분석 방법에서는 이런 형식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값을 이렇게 엑셀에서 있는 값들을 받아오는데, 데이터, 우리가 분석할 데이터를 받아오면 이렇게 숫자와 문자 형태로 골고루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만 우리가 갖고 와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벡터 형태와
데이터 프레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행렬이나 배열은 거의 사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고요. 벡터랑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티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티블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 분석할 때 쓰는 게 타이디 모델이라는 걸 쓴다 그랬어요. 그죠? 타이디 모델에서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조금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이름만 바꿔서 티블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티블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자,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출력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를 다 이렇게 갖고 옵니다. 만약에 이게 100만 개다 그럼 100만 개를 다 뿌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할 때는 앞에 10개만 보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10개만 출력하게 해서 보여주게 되면 큰 부담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티블이라는 형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변경해서 사용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데이터를 불러올 때도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올 필요 없이 그냥 티블로 불러오면 편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불어와서 티블 형태로 변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불러올 때 티블 형식으로 타이디 모델에서는 불러오게 됩니다.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연산자가 있습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이런 기호를 쓴다 이해되시죠? 넘어가시고요. 관계 연산자는 뭐뭐가 같다. 만약에 이름이 홍길동인 사람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임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몸무게가 40kg 미만인 사람, 또 이하거나 같거나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중요한 거 하나가 아니고 는이 2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가 변수 입력할 때 는을 하나를 쓴다 그랬잖아요. R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 준다 그랬는데 얘랑 헷갈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관계 연산자, 뭐뭐가 같거나 같지 않거나 이렇게 할 때 쓰는 방법으로 는을 이렇게 2개를 꼭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이 는을 2개 쓴다라는 거를 많이 헷갈려 해요. 언제 쓰느냐? 뭐뭐를 비교할 때. 그래서 뭐뭐가 같은지 아닌지 비교할 때, 큰지 작은지를 비교할 때, 이럴 때 쓰는 건데요. 이런 게 있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보면 느낌표가 있습니다. 느낌표는 나세움입니다. 나세움으로 프로그래밍에서는 느낌표를 마이너스 또는 나세라고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관계 연산자에서는 이렇게 낫을 씁니다. 특별한 경우에 변수 제거할 때는 마이너스 쓰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뒤에 가서 실습할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는 2개가 쓰인다. 이게 처음에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헷갈려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낫이 쓰여지는데 이게 뭐지? 그렇게 헷갈려 하실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얘가 아닌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인데요. 이 논리 연산자도 처음에 많이 헷갈립니다. 뭐냐면 AND라 그러면 뭐뭐 A and B 하면 A와 B가 동시에 들어간다. 그래서 A와 B가 A도 되고 B도 되는 거를 다 뿌려주는 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이 헷갈립니다. A and B라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와 B가 동시에 만족하는 거가 돼요. 따라서 A and B로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없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12월도 되고요. 그 다음에 and 11월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에서 11월 데이터와 12월 데이터를 갖고 오겠습니다. 둘 다 갖고 오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12월과 11월은 전혀 다르죠. 12월 데이터가 있고 11월 데이터가 있으니까 전혀 붙어 있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값이 안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11월과 12월을 한꺼번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OR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AND는 A와 B가 동시에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교집합 A와 B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조건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A와 B를 동시에 둘 다를 갖고 오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A이면서 B인 거를 갖고 오는데 오화라고 안 쓰입니다. 오화라고 안 쓰이고 여기서는 바 형식을 쓰입니다. 이 바는 여러분들 키보드 엔터 위에 보시면 W 표시하고 바라고 두 개가 키보드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Shift 키를 누르고, 그죠? Shift 키를 누르고 요거를 치면 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바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배울 때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tidy 모델 패키지들입니다. 자, tidy 모델에는 tidyverse라는 프로그래밍 패키지가 있고요. tidy 모델 패키지가 있는데 tidyverse는 tidy 형식,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체를 어우르는 다양한 도구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프로그램을 요거 하나 하나씩 설치해야 되는데 tidyverse라는 걸로 한꺼번에 설치해 주면 이게 한꺼번에 다 설치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tidy 모델을 사용하니까 이런 도구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골라서 우리가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리하게 tidyverse, tidy models를 설치를 해주면 우리가 일일이 따로 설치하지 않고도 한꺼번에 설치가 돼서 뒤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어요. 주로 기본 도구고요. 통계 및 기계학습 도구, tidy 모델은 주로 기계학습 도구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통계에서 우리가 분석할 때도 사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설치해 주고요. rstatics는 이 tidyverse와 tidy 모델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추가로 만들어 놓은 도구입니다. 패키지를 해서 요거를 꼭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앞부분에 설치하고 하는 건데 실습할 때 배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자, 별표가 한 100개 쳐도 모자랄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여태까지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사용한 것 중에서 R에서 가장 이제 제가 R 사용하면서 가장 편리하고 필요한 도구가 이 파이프 연산자라는 도구입니다. 이 파이프 연산자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데이터 분석할 때 어떤 값들을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1 더하기 1 하면은 2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또 3을 더해주고 거기다가 또 5를 더해주고 거기다가 또 8을 더해주고 이런 값들이 계속 저장이 돼서 처음에 나온 이 결과값을 그 다음에 또 쓰고 그 결과값을 또 이렇게 결과값에다 또 쓰고 그 다음에 또 결과값을 또 이렇게 계속 연동해서 쓰는 경우가 무지 많아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특히 또 데이터 분석할 때는 이런 경우가 무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기존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자, X값을 F값으로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또 처리해주고 또 처리해주고 그래서 코드를 짤 때 A 가로 열고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 보면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로가 있고 또 가로가 있고 가로가 있고 가로가 있고 되게 복잡하게 연동이 돼 있는데 R에서는 이런 거 없이 우리가 거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존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초보자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왜냐면 가로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변수로 저장합니다. 자, 얘를 가지고요 만들어서 이 값을 x1에다 저장하고요, 그 x1을 불러 갖고 와서 뭔가를 한 다음에 x2에다 저장하고요, 또 이 값을 불러와서 뭔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데이터 용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죠. 변수들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없애기 위해서 변수 하나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하나를 갖고 사용하고 또 얘를 갖고 와서 또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서 중간에 에러가 났는지를 어려워요. 이 디버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로그래밍 할 때 에러가 나면 이 에러가 어디서 났는지를 한 줄 해주고 에러 찾고 또 한 줄 에러 찾고 한 줄 하면서
에러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 기본적으로 코드가 한 10몇 줄씩 짜지기 때문에 한 코드에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아내는지가 중요한데 이런 걸 하게 되면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수, 이게 더 어렵죠. 여러분들 초보자들이 볼 때는 더 복잡하고 어려워요. 자, 그래서 R에서는 R 언어에서만 이게 통용이 됩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게 없어요. R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파이프 연산자라는 걸 씁니다. 이렇게 %기호 꺽쇠 퍼센테이지를 쓰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1 더하기 1, 1 더하기 1 해주고요. 이 값을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이 값을 요 뒤에 넣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산한 결과가 2라는 결과값이 요 밑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3 해주면 여기 2라는 게 여기서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5라는 값이 생성이 되겠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내려와서 또 여기다가 더하기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예요. 이 파이프라는 게 우리가 수도꼭지가 상수도원에서 우리 집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해서 또 파이프 또 연결해주고 또 파이프 연결해주고 계속 물이 계속 연동이 돼서 일로 와서 우리 집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결과값들을 계속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아마 이게 초보자들이 가장 편리하게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이거를 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쉽게 프로그래밍에 구애받지 않고 어려운 프로그래밍 용어들이나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고요. 물론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이 있긴 한데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쓰는 용도가 좀 틀려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R에서는 이 파이프 오퍼레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를 알고 접근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지금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코드로 전환이 되고 하는지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